네, 1월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동시호가 구간 진입해 있습니다. 먼저 거래소부터 체크해드리면요. 현재 거래소 쪽에서 동시호가 구간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 마감 지수가 큰 폭으로 밀리는데요. 지금 수준이면 1.7%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2,400선이 좀 아슬아슬한 분위기인데 2,409포인트가 현재 동시호가 구간 마감 준비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비슷하게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740포인트로 마무리 대기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 확실히 오늘은 거래소와 코스닥의 분위기가 동시호가 구간까지 큰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오늘 거래소에서 상한가로 마감 예상되는 종목들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거래소 쪽에 오늘 무려 5가지 종목이나 있습니다. 우선주가 2개 있고요. 나머지 일반 종목들이 3가지가 있는데 먼저 신세계건설 현재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23,950원으로 마무리 앞두고 있습니다. 이 종목 오늘 공시가 나왔죠.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덕분에 오늘장 상승하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요. 대구시 본동에 주상복합 신축 공사를 수주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미래 ING입니다. 이 종목이 휴마시스를 인수했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티스트 코스메틱을 통해서 휴마시스를 인수한 것이고요. 아티스트 코스메틱이 미래 ING의 자회사입니다. 함께 부각되면서 다시 한번 상한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선주 가운데서는 삼성중공 우선주가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인데요. 오늘 삼성중공업도 많이 올랐는데 우선주까지 급등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이 종목 역시나 재상장했는데 다시 한번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며 4,875원으로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은 이 코오롱 글로벌과 자동차 부분의 신설회사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으로 인적 분할이 된 것인데요. 재상장하면서 오늘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는 흐름이고요. 이 우선주까지도 오늘 함께 급등하는 흐름 9,460원 정도로 마무리 앞두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 상한가 마감 예상되는 종목 2종목으로 집계됩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다물 멀티미디어인데요. 이 종목이 정치 테마 종목으로서 역할을 많이 해줬었는데 오늘은 로봇주로 편입이 됐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 이런 공시가 있었는데 주식 양수도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기존의 최대 주주였던 베노홀딩스 외 한 명이 보유 중이던 300만 주를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에 300억 원에 매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 때문에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의 지분이 29%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결국 로봇주로 편입되면서 그만큼의 프리미엄 오늘 소화하며 8,500원으로 마무리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셀리버리도 거래 제한폭까지 도달했는데요. 일단 긍정적인 뉴스 자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CEO 인터뷰에서 독자 기술 라이선스 아웃이 이제 어느 정도 임박했다 이런 소식은 좀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이유가 오늘은 보도를 통해서 나오지 않고 있어가지고요. 로마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참고를 하시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와 또 코스닥까지 통틀어서 하한가로 마감이 예상되는 종목은 다행히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장 좀 급락했던 종목이 오늘 추가적으로 급락을 하고 있죠. 뉴질의 파마입니다. 25% 현재도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6,090원 선 터치하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상한가랑 하한가 도달하는 종목들도 좀 중요하긴 한데요. 시가총액으로 일단 삼성전자 좀 예상 마감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거의 4% 정도 밀리면서 67,000원 선으로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확정 실적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 실적에서 나왔던 대로 잠정 실적 때 어닝 쇼크가 이미 예상이 됐었는데 이보다도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내용들이 조금 주요했습니다. 감산에 대해서 인위적인 감산은 없을 것이다 라고 선을 긋게 되면서 이 부분이 주가에 좀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동반에서 SK하이닉스 밀리는데 2%대 약세로 마무리 준비 중입니다. 88,500원으로 현재 구간 마무리 앞두고 있는 모습까지 현재 관측됩니다. 이렇게 반도체 관련 종목들 최근에 분위기 좋게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삼성전자 악재로 무너지는 그런 흐름들이고요. 이 때문에 오늘 거래소가 좀 출렁이는 것 같아요.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 조금씩 더 낙폭이 줄긴 합니다. 1% 정도 마감 앞두게 되면서 하락하며 2,424포인트로 현재 구간 거래소 마무리될 것으로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거의 변함없이 강보합권 수준 740포인트로 현재는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부터는 2월로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 거래소가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움직임을 기록하기도 했어가지고요. 주변국 증시 흐름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 증시입니다. 현재 니케이 지수는 약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27,327엔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좀 보합권의 움직임을 기록했는데요. 어제 기업 경영자들과 학자들이 모인 단체인 레이와 국민회의가 일본 중앙은행에 대해서 금융정책을 유연화하자라면서 2% 정도의 물가 목표를 장기적인 목표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지표도 하나 발표가 됐는데 바로 일본의 산업생산지수입니다. 12월 산업생산지수가 전월 대비 0.1% 하락하면서 95.4를 기록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망치보다는 선방한 모습이었고요. 올해 1월 같은 경우 보합권 그리고 2월은 생산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었으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니케이 지수는 보니까 우리나라보다는 거래소 쪽보다는 확실히 조금 덜 밀리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그럼 중국 증시는 어떨지 가보겠습니다. 네, 현재 상해종합지수 약보합권으로 3,25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심천종합지수는 0.6% 정도 하락합니다. 현재는 12,000선 조금 아슬아슬하게 지지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도 오장 들어서 확실하게 저점을 낮추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데 1% 안쪽으로 밀리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거래소 쪽이 조금 크게 밀렸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발 악재가 예상보다는 아시아 증시에서도 비교했을 때도 조금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증시뿐 아니라 중국도 오늘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1월에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지수를 또 발표를 했는데요. 50.1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고요. 50이 넘었기 때문에 제조업이 다시 한번 확장 국면으로 전환했다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비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54.4여가지고요. 훨씬 더 크게 컨센서스를 웃도는 그런 흐름들까지 관측이 됐습니다. 일단은 오늘 하락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가볍게 홍콩 증시도 보시면 지금 항생지수 1.3%대로 하락합니다. 22,000선 깨졌고요. 21,776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어제 대만 가권지수가 3%대 급등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오늘은 1.4% 매물을 소화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 지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출발이 5원 정도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거든요. 큰 변동성은 없었지만 결국에는 상승권으로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합니다. 4원 50전 올랐고요. 1231원 90전으로 마감됐습니다. 어제 1230원 깨고 내려갔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상단으로 올라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이렇게 주변국 아시아 증시와 더불어서 환시까지 봤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시황센터로 알아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FOMC 발표를 이틀 앞두고 관망세를 이어갔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금리 인상 발표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데다가 또 오늘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의 급락이 시장의 하방 압력을 키웠는데요. 자세한 내용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어제 이어서 이틀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전거래일 대비 1.04% 하락했고요. 25.39포인트 내리면서 2,425포인트 선에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분봉 차트로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2,430선에서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강보합권까지 잠깐 회복하는 듯 했지만 오후까지 계속해서 낙폭을 만들어갔는데요. 네, 장중에 2,440선에서 약세를 보이다가 오후 구간 들어 낙폭을 더 키워갔습니다. 오늘 2,420선까지 후퇴했고요. 1% 가까운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13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4,866억 원의 순매도하면서 마감했고요. 개인과 기관 쪽에서 순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시장은 하락했습니다. 그중에서 개인 쪽에서 3,167억 원의 순매수세가 유입됐고요. 기관 쪽에서는 1,584억 원의 순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크게 하락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많이 내린 종목이 많았습니다. 먼저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제히 하락하면서 전기전자 업종지수 1.88%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그리고 주요 금융 지주사들이 하락하면서 오늘 금융섹터가 1.55%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 뒤로 철강금속 업종, 전기가스, 제조업종 일제히 1% 이상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상승업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았던 종목, 오늘 포스코 케미칼이 있겠는데요. 오늘 비금속 광물 섹터 2.05% 상승하면서 포스코 케미칼 중심의 오름세가 연출됐습니다. 그 뒤로 섬유유복 업종 지수 1.5%가량 상승했고요. 그 뒤로 음식료품, 화학업종, 건설업종이 1% 이내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하락했는데 일부 2차전지 관련주들만 상승 마감했습니다. 먼저 오늘 반도체주가 오늘 하락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인위적인 감사는 없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또 오늘 삼성전자 4분기 어닝쇼크 발표까지 이어지면서 실망감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됐는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3.6% 가까이 내리면서 6만 1,000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내일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SK하이닉스 역시 2%가량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전지주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이렇게 LG향 그룹주들만 강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2.16% 올리면서 52만 1,000원 터치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LG화학 역시 1% 가까이 상승했고요. 반대로 삼성 SDI는 약부합권에서 소폭의 내림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주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25% 하락하면서 79만 3,000원으로 약세로 마쳤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역시 1% 이상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도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네이버가 2.2% 가까이 하락하면서 20만 2,500원으로 하락 마감했고요. 카카오 역시 3% 이상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동차주, 현대차와 기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현대차가 1.7% 가까이 하락하면서 16만 7,000원 터치하고 마감했고요. 기아 역시 2.6% 가까이 하락하면서 6만 6,8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특징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삼성 SDI와 대규모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번 계약은 포스코 케미칼 창사 이래로 최대 규모이자 또 최장 기간의 수주라는 부분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약 40조 원 규모로 올해부터 2032년까지 10년 동안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삼성 SDI와 협력을 통해서 고객사 확보와 또 제품 다변화를 모두 달성했다는 이런 전망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 일제히 강했는데요. 오늘 포스코 홀딩스만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포스코 케미칼이 2.75% 상승하면서 22만 4,000원으로 상승 주도했고요. 그리고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인터내셔널 역시 일제히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포스코 엠텍의 상승이 좀 두드러졌는데요. 오늘장 8.17%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 밖에 포스코 ICT 역시 1% 이상 상승 마감했고요. 모두 장 초반에 좀 강세를 보였지만 일제히 음봉으로 탄력을 줄였다는 부분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선주가 오늘 상승했는데요. 삼성중공업이 오늘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10% 감소했고요. 영업 손실을 기록해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선 올해 1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거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또 LNG선 수요 증가로 올해 국내 조선사들의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거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오늘 조선주들 일제히 강했습니다. 먼저 삼성중공업이 10.5% 가까이 상승하면서 5,790원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그 밖에 대우조선해양이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또 한국조선해양 3.24% 상승했고요. 그 밖에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역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4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현대오토에발 4분기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한 58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또 더불어서 주당 1,140원의 현금 배당 발표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삼성 엔지니어링 역시 10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01% 증가한 2,145억 원을 기록했고요. 또 연간 수주, 매출, 영업이익 모두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멕시코와 말레이시아, 또 중동 지역의 대형 프로젝트 매출이 실적에 반영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오늘장 6.6% 상승했습니다. 현대오토에버 역시 1.2% 가까이 상승하면서 11만 2천원 터치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740.49포인트 터치하고 1.87포인트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엔 하락세를 보였지만 점차 탄력을 좀 보였습니다. 오전 중에 740포인트 선 부근에서 회복한 이후에 계속해서 부업권 부근 등락을 이어가는데요. 계속해서 횡보하는 흐름 보이면서 움직임 제한적이었습니다. 네, 하루 만에 반등했지만 소폭의 상승으로 그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이 오후 들어 매수폭을 계속 키우더니 오늘 988억 원의 순매수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기관 많이 팔았는데요. 개인이 280억 가까운 매도세를 출회시켰고요. 기관 쪽에서는 556억 매도 우위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총 상위주들 대체로 하락했는데 오늘 엔터 콘텐츠주들이 강했습니다. 먼저 오늘 2차전지 소재주들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먼저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하락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3.48% 하락하면서 99,800원으로 오늘 10만 원 선 깨졌는데요. 그리고 에코프로 역시 3% 하락하면서 122,8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LNF 역시 1.67% 하락하면서 20만 6천 원으로 약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도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5%가량 하락하면서 57,200원으로 하락 마감했고요. HLB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역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그중에서 셀트리온 제약이 2% 가까이 낙폭을 키웠는데요. 오늘장 63,800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주 가운데 펄어비스는 장 후반부 들어서 좀 탄력을 만들어가는 듯 했지만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45,250원 터치하고 약보합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0.43%로 마감했고요. 오늘장 46,300원 선에서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오스템 임플란트는 약보합권 부근에서 마쳤는데요. 186,200원 터치하면서 0.2%가량의 소폭의 내림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승했던 리노공업 하루 만에 다시 하락 전환하면서 1.45% 내렸고요. 17만 500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JYP 엔터가 강했습니다. 오늘 2.84% 올리면서 72,500원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일제히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원격진료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어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첫 협의가 열렸는데요. 추후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안건도 논의 대상에 오를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여기에 삼성전자가 인텔리텍 헬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까지 호재로 작용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했는데요. 인텔리텍 헬스는 환자를 위한 가상 비서 서비스를 개발한 스마텍 21의 자회사인데요. 삼성전자가 비대면 진료를 위한 스마트 TV를 출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파트너십을 통해서 원격 의료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관련주들이 부각됐습니다. 먼저 라이프 시멘틱스가 오늘 14% 이상의 강세로 마쳤고요. 그 밖에 유빅케어, 인성정보가 6% 이상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JLK가 5.31% 상승 마감했고요. 비트컴퓨터 역시 4.6%대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최대 주주 변경 소식에 다물 멀티미디어가 급등으로 마쳤습니다. 다물 멀티미디어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최대 주주인 베노홀딩스와 라미쿠스가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의 총 발행 주식의 15%에 달하는 주식을 300억 원에 양도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또 고스트 로보틱스는 다물 멀티미디어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설 전망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오늘 다물 멀티미디어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종가 8,580원으로 상한가로 마쳤고요. 그리고 경영권 또 양도권을 가진 베노홀딩스 역시 15% 이상의 강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선물지수 1.56%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포인트가량 내리면서 318.80포인트 선 지나고 있는데요. 이어서 수급 현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선물시장에서는 기관만이 팔고 있는데요. 기관이 195계약에 순매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외국인이 265계약에 순매수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236계약에 순매수세를 유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